8장 세대 간의 다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편애한다는 것은 어미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자원을 새끼들에게 불균등하게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어미가 투자할 수 있는 자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먹이가 뚜렷한 예입니다. 부모의 투자란 한 아이에 대한 부모의 투자로서 그 아이의 생존 확률, 즉 그 때문에 번식에 성공할 확률은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다른 아이에 대한 투자 능력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새끼에 대한 불공평한 투자는 어미에게 득이 될까요? 편애에는 유전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답입니다. 어미가 새끼 중 양자택일해야 할 경우 어미는 나이 많은 새끼를 구하려 합니다. 나이 든 새끼가 죽는 것과 어리고 작은 새끼가 죽는 것을 비교해 보면 잃어버릴 부모의 투자는 전자 쪽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중년기에 갑자기 생식 능력을 잃어버리는 현상, 즉 폐경기라는 기묘한 현상은 그리 일반적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폐경기에 이르기까지 오래 산 여성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생애에 있어 이 갑작스러운 변화와 남성의 생식 능력의 점차적인 감퇴와의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차이는 폐경에 관해 유전적으로 어떤 의도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즉, 폐경의 적응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노령의 산모가 낳은 아기의 평균 수명은 젊은 산모가 낳은 아기의 수명에 비해 짧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여성의 아기와 손자가 같은 날 태어났다면 손자가 자기 아기보다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손자에 대한 이타적 행동을 재촉하는 유전자가 유전자 풀 속에 널리 보급됩니다. 자기 아이를 낳는 여성은 손자에게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중년기에 이른 여성의 번식 능력을 상실하도록 작용하는 유전자가 점점 증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전자가 할머니의 이타적 행동에 의해 살아남는 데 도움을 받은 손자들의 몸속에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아이들에 대해 여성만큼 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남성의 경우 생식 능력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쇠퇴하는 것은 아마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다면 그가 고령자일지라도 손자에게 투자하기보다는 자기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